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 1월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일부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역대급 속도로 정부에서 빠르게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알아보고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바닥은 언제쯤 오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경제 상황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맞을 것이다.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 규제 지역이 먼저 해제되고 그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그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서울 규제 지역이 해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 바로 서울 규제 지역 해제 단계까지 와 있다. 이제 그래도 거래가 안 되면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로 가려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SR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 거래가 살아나지 않아서 서울 규제 지역 해제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서울선 노도강 먼저 풀까? 한국경제 2022년 12월 26일 기사인데요. 다음 달 서울과 경기 4곳,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때는 서울 전역이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일부,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먼저 해제되고 그 다음에 강남 상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규제 지역이 해제될 때는 아마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도 대폭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세금이 대폭 줄어들어요. 이게 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지 한번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2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영끌족의 집중 매수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다가 올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도강의 규제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 지역을 왜 이렇게 빠르게 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 신용대출 알아보고 있다. 12억에서 7억 역대급 추락의 패닉.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2020년도 7월, 8월 그때쯤이죠. 임대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면서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전세 가격 고점이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세입자들은 이제 2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다? 바로 2023년도 내년이다. 자, 그럼 내년에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그 집주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만약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어두면 다주택자인 집주인들은 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규제 지역에 묶이면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30%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풀렸었죠. 자, 어찌됐건 다주택자인 집주인들은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해지해 주게 되면 다주택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규제 지역에서 해지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크게 나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해지해 주고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집값의 60%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빼주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 지역을 빠르게 해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60%까지 해준다고 해도 지금 DSR 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집값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집주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결국 내년에 어떻게 된다? 자,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아서 역전세난이 크게 일어나고 그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자, 급매로 집값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2억에서 7억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바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국경제 2022년 12월 26일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월간 전세 매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쌓였다. 전세 매물 적체는 전세가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세입자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전세 매물 적체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값은 2020년 말 12억 원에서 현재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년 사이 5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 재계약을 앞둔 상당수 임대인은 떨어진 전세값 보전을 위해 신용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 사람은 그래도 DSR에 여유가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금 전세 보증금을 지금 빼주려고 하고 있지만 자, 지금 DSR에 묶인 임대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신용대출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임대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든 세입자가 다 받아서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23일 7억 5천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다.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11억 7천만 원보다 얼마요? 4억 2천만 원 내린 가격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최저가 매물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 마포구 성산동 지공인 관계자는 워낙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인터넷에서 보고 온 매물 호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집주인과 흥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 그러니까 호가보다 더 싸게 지금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그동안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 먹튀 막는 HUG 보험 중단 위기 1조 필요 국민일보 2022년 12월 26일 기사인데요. 자, 주택보증공사 HUG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이르면 내년 2023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세 보증 배수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법정 총액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허그는 어떠한 보증 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정부 출자 등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그에서 받은 공사 보증 배수 현황 및 추정치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한도 사용액, 보증 잔액에서 담보부 보증 금액을 뺀 것을 전년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보증 배수는 내년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다. 2024년 전망치는 66.5배로 산출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 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를 초과하면 허그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 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살이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보증 배수가 60배가 넘어가면 법정 한도가 초과되면서 허그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내년 말이 되면 이게 59.7배 정도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은 60배가 넘어가서 66.5배로 지금 산출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 자,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역전 사안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시기라서 내년에 그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많이 못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허그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허그의 보증 배수가 여기는 59.7배로 추정되는데 제가 볼 때는 60배가 분명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내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허그에서. 자, 그래서 정부에서 허그에 1조 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허그에서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다 내년에? 자, 세입자는 집주인한테도 전세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허그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년에. 자, 그러면 세입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강제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받아가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년에 강제 경매 신청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 이런 경매 물건이 급증할수록 당연히 시장에 급매물들은 더 많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된다. 저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년 2023년도에는 역전세난 심화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 보증 배수가 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60배를 초과하게 되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본 새로운 신규로 진입하려는 그런 세입자들은 전세 반환 보증 보험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내가 허그에 가입해도 그 보증금을 그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로 안 갈고 다 월세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월세 살려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전세가는 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서울까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서 다주택자 그 LTV 대출을 집값의 60%까지 받아서 전세금을 빼주게 하려고 지금 규제 지역에서 빨리 해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주택자들이 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게 DSR 규제에 묶여가지고 집값의 60%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빼주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허그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물건이 넘쳐나는, 그래서 시장에는 급매물이 넘쳐나는,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올해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마 긴급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허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전세금 반환 보증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기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지금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면 내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빨리 해제해주고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쏟아내니까, 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급매물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면, 급매물 빠지고 문의 증가, 잠실 아파트 실수요자 꿈틀, 르포 2대1리 2022년 12월 27일 기사예요. 자, 20억 원 아래로 빠진 매물들은 매수세가 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이후 문의 전화도 늘었다. 송파구 잠실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실 S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0일 21억 3천만 원에 19층이 거래가 됐다. 지난달 19억 원 7층까지 빠졌었는데 이보다 2억 원이 넘게 올랐다. 리센체 전용 84제곱미터 또한 지난 8일 19억 8천만 원 18층에 선박개명이 이루어졌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보다 낮은 4층짜리가 같은 가격에 팔렸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자, 바닥을 찍은 걸까요? 안 찍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역전세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 엘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가 27억, 14층 대비 8억 원 떨어졌고, 리센츠는 올해 4월 26억 5천만 원 17층보다 7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 실제로 이날 찾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급매물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 이 급매물을 누가 사는 거냐? 자, 기존 세입자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이 기존 세입자들이 이 급매물에 관심이 많고 급매물 문의가 지금 늘고 있는 거야. 2년 전 14억, 15억 원의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지금 가격에서 떨어진 시점에 조금 더 돈을 보태 아예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 2년 전에 14억, 15억 원에 들어왔으면 최고 그 전세가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14억, 15억 원의 그 전세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송파구 잠실동, 자, 잠실 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4. 자, 보면, 자, 전세가 8억 7천이에요. 8억 7천. 자, 그럼 14억, 15억에 들어온 그 세입자들이 지금 한 9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좋게 쳐줘가지고. 그럼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5억에서 6억이 떨어진 거죠. 자, 근데 5억에서 6억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 세입자들이 내년에, 자,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 대출 기제도 많이 완화해줬고 이참에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그대로 빼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들이 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그대로 빼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입자들은 급매물이라도 지금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내년에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아직 바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직 바닥을 논하긴 이르다. 내년부터 역전세난이 확대돼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급매물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자, 바닥은 언제부터 논할 수 있냐?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낮아져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몰릴 때, 자,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기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집값이 이제 바닥을 쳤나 안 쳤나, 이때부터 바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부터 바닥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바닥을 치고 언제쯤 올라갈지 그걸 또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때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